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눈물이 나네요. 네. 저희가 참 많이 마음이 쫄렸잖아요. 기적적으로 네. 이렇게 10,000명을 돌파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10,000명 돌파의 2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허규영 선생님께서. 저요? 제가 2등 공신이죠? 제가 볼 때는 자존감 영상이 터졌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1등이고 너는 2등인 거지. 아니 내가 쓴 대본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정말 뜻깊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의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하고 보람차고 뿌듯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어떠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상업적이네요. 네, 약간. 앞으로 이벤트에도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우리 4등 공신 제가 3등. 솔직히 1등이라고 생각했잖아. 아니에요. 세바시 셀럽인데. 그러니까요. 그 세바시보다 허존감 영상 조회수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죠. 해냈다. 패션만큼은 1등. 오늘도 화사한 네. 아이템으로. 역시 네. 센터. 나 없었으면 다. 그러니까 맞아. 칙칙하네요. 진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익한 콘텐츠들 담당을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10,000명이 돌파되고 나니까 한시름 났어요. 네, 한동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뭔가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닐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조금 에너지가 다시 소진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동훈이 삶의 재미가 자기 이거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보는 거밖에 없다고 카톡에 근데 그랬잖아. 사실이에요. 몇 명 됐지? 몇 명 됐지? 10만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또 이렇게 10,000명 특집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내부자들 방송을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0,000명 이벤트로 또 오늘 선물도 역시 준비했죠. 선물은 끝날 때 소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네, 끝까지. 돌리시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중간 광고도 봐주시고. 예. 중간 광고 없잖아요, 우리. 이거 넣을까요? 아, 농담입니다. 저희 중간 광고가 없습니다. 예. 네. 먼저 너무 감사한 네, 축하 네. 멘트들이 여기 채널에서 정신적인 위로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고 우울증이 그렇게 창피하고 숨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드러낼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 드러내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아직 드러내는 건 힘들지만 여기서 용기 얻어서 조금씩은 드러내보려고요. 좋은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분 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소프라노 윤님이 남겨주셨네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해피 김님이 야 선생님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그래서 다현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5만 10만까지 가시길. 가자. 10만이 가서 네. 꼭 지용이 형 10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 선생님들이 정신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 네, 이게 제일 많았는데 워낙 많으셨고 맞아요. 사실 썰 풀 게 다들 많을 것 같아서 뭐 일단 사실 예시를 들자면 오동훈 선생님은 성형외과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떨어져서 저 안 떨어졌어요. 네. 이거 네, 좀 네. 오해하실까봐. 근데 왜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건 다음에 저희가 따로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네. 각자 정신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자, 선생님 네 분이서 마피아 하면 누가 제일 잘하나요? 저는 시민을 잘합니다. 제가 시민해서 지목하면 족족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찍어보죠. 해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울증 혹은 심리와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신 책 중에 심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 책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뭐 다큐멘터리는 역시 내 마음의 안전기지가 있고요. 책으로는 어쩐지 도망치고 싶다라는 뭐가 있을까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읽어보는 게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좀 몇 페이지 읽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고요. 읽다 보면은 사실 한 3-4쪽만 읽어도 이 책이다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좀 차근차근히 쭉 읽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래서 뭐 공감 잘 추천하세요? 추천. 아니 여기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해달라고. 추천을 했잖아요. 많이 서점에 읽어라. 가서
서서 읽어보시라. 아. 처음 몇 쪽을 읽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좋았는지 하나만 말씀해 네.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읽었었던 불멸이라는 책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불면? 그거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요. 누가 주인공인지도 알 수 없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돼요. 왕좌의 게임 아니야? 그러니까 왕좌의 다들 신났어. 저는 뭐 보통 책은 안 보고 만화 많이 보니까 근데 웹툰 여중생 A 저는 뭐 저희가 꼭 소개한 책이어서가 아니라 웹툰 병의 맛 진짜로 좋았고요. 그리고 읽은 에세이류 서적들 중에는 김혜남 선생님의 당신과 나 사이가 가장 내 마음에 남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요런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심리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책을 같이 읽어보고 같이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분이 친해지신 계기, 그리고 예과 때부터 친하신 건지 정신과 레지던트 하면서 친해지신 건지 어떤가요? 저만 학번이 달라요. 이 이 세 친구는 학번이 같고 그래서 너네끼리 친했나? 둘은 동아리가 같았잖아요. 그쵸? 저희는 형까지 해가지고 연극반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름방학 때 여름 공연을 했었고 저는 겨울이 돼서 겨울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는 친구들이 좀 더 달랐죠. 친했죠. 그리고 사실 저는 희우가 이상하다 얘기했는데 예과 때는 정말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약간 이제 그 표정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말의 높낮이가 그렇게 근데 지금 되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럼요. 비하면. 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그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좀 철학적이거나 그치. 네, 좀 형 이상학적이거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네. 뭔가 무형의 가치에 집중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어요? 내가 기획을 하고 캐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맞아요. 같이 공연을 한 것처럼 끈끈하게 맞아요.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때 희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죠. 윤윤 쌤이랑은 저는 별로 친할 기회가 사실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궁극의 밤이라고 이제 세 분의 연극반이었지만 저는 연극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처럼 연극반이 아니지만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연극반 사람들 위주로 꾸려서 그때 이제 윤윤 쌤이 연출이셨고 저는 이제 윤윤 쌤 밑에서 주인공이었어? 네. 그 키스씬 있다고 들어왔다는 거. 맞아요. 그 예과 초반부터 동훈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언제 한번 배우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 왜죠? 그래서 꼬셨어요. 네, 무슨 연극인지 알면 황당하실 것 같은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친해진 거는 레지던트 때 맞아요. 같이 일하면서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는 다 친해진 게 이제 인턴 할 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그렇죠. 환경이었죠. 네. 정말 근데 그런 정말 일종의 전우회라고나 할까. 24시간 중에 한 22시간은 깨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연락하면서 네.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서 너 네. 여기 가고 나 여기 가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랑 동훈이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동훈이는 처음에 보고 여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 정도로 되게 맞아, 미모가 출중했었죠. 되게 선이 되게 곱고 언제예요? 네. 눈도 이렇게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인 거야. 그래서 일차적으로 당황을 하고 그때 인상이 지금 아직도 떠올리면 선명해요. 주영이가 CC를 꿈꾸고 소름 돋네요. 맞아. 네.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자, 나이가 서로 다른데 평소에 호칭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동갑처럼 말 놓나요? 다 놓쳐. 저한테 존댓말 말은 쓰는 나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은 일단 더 나요. 근데 깍듯하게 저희가 모시잖아요. 진짜 지용이 형님 네. 밥 먹었어? 동생이 형 형이란 말도 잘 안 쓰고 야! 욕설도 자주 붙이시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녹음일 말고도 따로 자주 만나시는지요? 저희가 녹음일이 참 자주 돌아오죠.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대. 네. 녹음 말고 따로 만나면 그건 가족이에요. 저희가 되게 약간은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조금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고 그래서 제가 카톡창에다가 같이 좀 뒤풀이하자 회식하자 이래도 저 빼고 따로 만나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빼고 카톡방 따로 만든 것 같아요. 그건 네. 맨날 내가 하는 생각인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즐거운 자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삭막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맞아. 창에 좀 드립도 줄고 뭐, 일 얘기만 하고 이거 했어? 뭐 오늘 누구야? 뭐 확인 안 약간 하고. 윽박 지르는
듯한 얘기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좀 더 드립 이런 것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좀. 자, 요거 누가 지각을 많이 하시나요? 지각 벌칙 있나요? 지각은 내가 봤을 때 지용이 형이야. 네, 제 머릿속에도 그분이 네. 떠올랐어요. 제가 많이 해서 네, 촬영 장소를 저희 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김정우 쌤 지각의 특징은 항상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늦은 적은 없어. 난 그때 제일 기억나네. 아침 7시에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병원이었어. 여기 병원에 7시에 우리가 왔는데 맞아. 그 형이를 만났는데 전화를 했는데 제 와이프가 받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형 옆에 자고 있었어. 자, 죄송합니다.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던 때가 있네요. 근데 요즘은 진짜 지각 거의 안 하잖아. 여기서 여기서 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지각을 할 일이 없죠, 여기. 요 질문 재밌네요. 내부자들의 방송용 대장이 아닌 현실 대장 궁금합니다. 실제로 힘이 센 분은 누구신가요? 네. 동훈 쌤 아님 지용 쌤. 예, 저희 둘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용 형한테 우리 통장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제일 보시고 센것 있어요. 같아요. 김종우 쌤이 저희의 대외적 대표이기도 하고 또 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 형이기도 하고 그 내부자들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네, 되게 네, 큰 대장 역할을 맞지 했다고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네. 들고요. 예전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솔직히 좀 제가 되게 많이 지쳐서 다운되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희우가 되게 잘 이끌어 주더라고요. 예, 계속 카톡창에서 얘기하고 맞아. 이렇게 막 이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또 말 못하던 걸 여기서 고맙다는 얘기를. 아, 훈훈하네요. 네, 다음. 좋습니다. 이런 질문. 원래 공부를 잘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하시게 됐는지 시험 공부 방식과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부 제일 잘했던 오동훈. 제가 보기에 네. 일단은 규영이는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서 천재 스타일이라서 네, 이런 건 그래도 저희 중에 학점이 제일 좋은 동훈이가. 팁이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시험 공부할 때 그 루틴을 최대한 많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긴 시험이 많잖아요. 수능 같은 임상종합평가라고 이제 3학년 때 1년치를 몰아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1년치 학점을 일주일 만에 주죠. 그렇죠. 맞아요. 1년치 학점이 한순간에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험이고 그러니까 딱 그 생활 계획 틀을 좀 짜서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운동 갔다가 뭐 몇 시까지 자료실 갔다가 그리고 저는 좀 일찍 잤어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늦게까지는 잘 못해요. 보통 한 8, 9시면은 그냥 끝내고 그때부터 좀 놀던가 저를 위한 약간 여가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요런 질문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었는데 자, 청소년이 정신과 처음 갈 때 꼭 부모가 동반해야 하나요? 부모 몰래 계속 치료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청소년은 심각한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도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면 약물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다들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보셨죠? 이런 좀 난감한 상황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동의를 받는 것 같아요. 최소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든 어떻게든. 완전히 극구 반대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병원을 못 왔었던 것 같고 그래도 부모님이랑 어느 정도 계속 이견이 있을 때는 뭐 같이 와서 제가 설득을 한다든지 이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최소한 전화통화로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만 하는 경우에는 봅니다. 약물 치료가 정말로 꼭 필요하다 할 때는 그때는 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라도 좀 동의를 구하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사실 약물 치료는 어렵고요. 상담만이라도 자주 받으러 오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서청소년 학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해주신 거를 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의 진료는 무조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과를 불문하고 원칙인데 그 중에서 좀 예외적으로 뭐 부모가 동의를 할 게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분야의 진료, 그러니까 뭐 감기 치료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확인을 안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판사님이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신 게 정신과 진료는 그런 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0%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뭔가 거의 학대나 방임에 가까운 방조가 될 때 그럴 때는 좀 예외적으로 어떤 아동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절차를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네, 의사가.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의 친권을 정지한 다음에 치료를 네. 받도록 만드는 건데 예, 요렇게까지 하는 상황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까지 꼭 치료가 필요한데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흔하게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런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계셔요,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올라오는 네. 거고요. 정말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소아청소년을 볼 때 더
더더욱 가족 치료 어떤 부모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일수록 더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케이스들은 사실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많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는 의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할 거다라고 좀 지레 생각을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 또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런 고민 저희가 하지 않고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청소년 분들이 좀 고민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선생님들은 정신과 의사 못 된다면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상대방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요? 네. 좋죠. 그럼 일단 동훈이 뭐 그래, 했을 것 동훈이 같은지. 한 명씩. 성형외과 의사. 의사는 됐을까요? 저는 동훈이는 라틴 댄스 강사. 네. 왜요? 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동훈이가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아마 잘 됐으면 뮤지컬 배우. 아. 춤과 노래. 방송 댄스도 잘하는데. 걸그룹 댄스 다 맞아요. 옛날에 다 외우고 아, 있었는데. 저는 뭐 약간 영업직 쪽 해도 좀 잘했을 것 같아요. MSG를 좀 잘 치거든요. 네. 묻 여성분들을 홀렸던 걸 생각해 보면 이거야. 히읗. 히읗. 약간 신문 편집국장 이런 거 좀 어울리지 않나요? 네. 아 맞아. 책 보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유니우 주필 뭐 맞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칼럼 같은 거 철학적인 분이. 학원 선생님의 그 학원 강사? 저도 이런 거 아까 했을 학원 때 강사 조금 생각했는데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일타 강사 막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뭐 왜냐면 했으면 좋을 희우에 것 항상 같아요. 매니아층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철학자 생각을 했었는데 철학자.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지용이 형. 지용이 형 프로게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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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원 프로게이머. 지금 아프리카 BJ 하고 있겠네요. 저는요? 규영이야 솔직히 연예인이죠. 배우. 연예인인데 끼가 없어서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지게 되는. 네. 오늘 저랑 규영이랑 둘이 들어가 있는 50명 넘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누가 저희 뇌부자들 스샷을 올리면서 아니 왜 규영이 외모는 이렇게 못 담아내냐. 근데 거기 창에 유명 채널인 닥터 프렌즈의 그 우창윤 의사가 저희랑 같은 그 카톡방에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올린 친구가 창윤이 얼굴은 그대로 담아내는데 규영이급 외모는 카메라가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실물을 보시면 아무도 네. 논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다음. 유튜브 수입은 4등분 하나요? 네. 일단 수입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희망하는 바고요. 수입이 지금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요. 채널 유지비로 전액 들어가고 저희가 일부를 오히려 또 이렇게 맥 보고 각출해서 있죠. 맥 보고 있는 그런 제가 상황이죠. 계속해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네. 회비는 동일하게 내고 있다. 네. 그래도 기쁜 점은 이제 걷는 회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고 좀 끝까지 봐주시고 저희가 중간 광고가 나와도 얘는 네. 변절했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앞으로 내부자들 채널이 지향하는 바. 저는 아직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질환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혹은 조금 더 어떤 사람의 심리 전반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고민이 되는데 사실 고민이 되는 만큼 두 가지를 다 가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찾으셨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자꾸 심리가 나와서 취소를 하신다거나 혹은 사람의 심리를 보고 싶었는데 자꾸 정신질환에 대한 약간 얘기가 나와서 취소를 하신다거나 두 개의 그러진 리드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두 개 다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냥 나중에는 좀 뭐 의사, 네 이런 삶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좀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 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웃음은 당당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컨텐츠를 그래도 좀 양질의 컨텐츠를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실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네. 내용 면에서는 그냥 많은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좀 이렇게 듣기 쉽게 좀 재미있게 끝까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항상 있고요.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대본도 이렇게 짜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지금보단 낫겠죠. 네, 그렇죠? 네. 확실히 저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뭐 환자분과의 관계, 이제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힘든 환자는 어떠냐, 혹은 뭐 정신과 의사는 정말 힘들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일과 사생활을 어떻게 구분하냐, 심각한 환자 상담 얘기는 계속 생각날 것 같다, 가장 대하기 어려운 병은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이 주제들은 한번 Q&A 영상을 조만간 만들어서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죠.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가 10,000명 이벤트니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책. 네. 저희는 항상 책이죠. 네, 이번 책은요.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라는 실제 조현병 아들을 두신 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분께서 쓰신 책입니다. 네, 그리고 둘이 있었고 한 명이 자살로 먼저 떠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남아있던 아들에게도 조현병이 병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오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부딪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 그대로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해서 담아낸 글입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다들 재미있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자는 저희 뇌부자들의 캐치프라이즈와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출판사에 이번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그마치 50부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뇌부자들에게 이 두껍고 비싼 책을 무려 50권이나 제공해 주신 푸른숲 출판사의 심심 브랜드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어느 분께 드릴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쭉 보시면은 이 퀴즈에 답을 될 수 있습니다. 퀴즈는 뭐냐면은 만약에 윤희호가 정신과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었을까를 3명이서 각각 하나씩 얘기를 해줬어요. 나머지 멤버 셋이. 네. 이거를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 50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신 저희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모두가 저희에게 꾸준한 응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